차라리 덜 올라가면은 이제 혼자 다 여기까지 올라가. 덜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그래도 최고 되니까요. 네, 최고 되죠. 여기 그 인터넷 때문에 따지면은 5분이고. 지도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2년 2월 25일 토요일 진달래 능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달래 능선은 살구 묘지에서 지킴센터 솔밭공원길 길에서 살규 묘역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백령사 지킴센터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현재 상황은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백령사 지킴센터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지름길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백령공원 지킴센터, 서울 둘레길 솔밭공원, 대동문 2.7km, 북한산 둘레길 우이동. 그래가지고 이 우이 쪽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우이동, 북한산 둘레길 우이동. 여기는 그 백령공원 지킴터, 솔밭공원 길입니다. 구간입니다. 여기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묘역이 여기 있고 북한산 둘레 탐방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대동문으로 올라가는데 진달래 능선을 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달래 능선 대동문을 가는데 여기서 진달래 능선 대동문을 올라가는데 여기 그 백령공원 지킴센터에서 가게 되면은 제일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동문도 우이동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대동문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 명산공원길 그쪽 둘레길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419 묘역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2년 2월 25일 토요일 대동문 올라가는 길하고 진달래 능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구간으로서 이제 이 우측으로 우이동 쪽으로 가게 되면 솔밭공원길, 좌측으로 가게 되면 명산길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한산 둘레길 정쪽으로 가는 거고 북한산 둘레길 우이동 이쪽 솔밭공원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 살구묘 앞이 돼가지고 순례길 구간입니다. 순례길 구간. 제대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 진달래 능선, 아주 3월 4월이면 진달래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는 진달래 능선을 소개해드리고 그 위에 정제되는 여러 가지 보공문, 무슨 대성문, 이러한 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달래 능선은 여기 살기 묘지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가깝게 올라가고 우이동 쪽에서도 올라가면은 진달래 능선 통해서 대동문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등산한 여행 TV에서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진달래 능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령공원 지킴센터 419 묘지에서 올라오는 백령공원 지킴센터하고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 상골에서 만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우이동에서 올라오는 대동문 가는 거, 진달래 능선을 통해서 대동문 가는 여기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이동 쪽에서 올라와도 여기가 이제 우이동 본소로 저기 백운대 가는 그 길 아주 가까운 길인데, 소기천을 끼고 흐르는 곳인데, 지금 올라오는 곳은 백령공원 지킴센터에서 진달래 능선을 가기 위해서 대동문을 가기 위해서 진달래 능선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이동길하고 우이동 그 탐방 지원센터하고 백령공원 지킴센터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달래 능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대동문을 가는데 그 길이 진달래 능선인데, 왜 진달래 능선이냐? 3, 4월, 4월 말, 4월달 되면 여기가 북한산에서 진달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명칭이 진달래 능선이에요. 아주 그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동물 1.6, 북한산 우역 2.1, 우리가 올라오는 백령공원 지킴센터, 여기서 여기가 상골이 지역인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등산한 여행 TV에서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진달래 능선에서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을 바라보는 전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진달래 능선 포토존인데, 여기에서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이 만경대, 백운대, 인수봉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힘들게 올라오면은, 등산이 이만큼 힘들게 오면은 아주 그 조망이 좋고 경치가 좋기 때문에 힘든 것을 싹 가셔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얻은 피로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땀과 호흡을 통해서 많이 걸으면서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진달래 능선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보이는 것이 인수봉, 그 다음 것이 지금 그 태극기가 멀리 보이는 것이 백운대 중간에, 그리고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은 만경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힘들게 등산을 하게 되면 또 이만한 또 좋은 조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저희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한 여행 TV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이 강북 지역에서 지금 한 5분 능선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5분 능선에서 보는 그런 전망도 좋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 2023년 2월 25일 진달래 능선을 통해서 대동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달래 능선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 유튜브명 고깔모자 자선에서는 등산, 둘레길 걷기, 유명 사찰, 탐방, 스포츠가 들어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소개를 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자연과 접하는 운동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랍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피로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런 등산과 걷기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게 등산과 걷기는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이런
걷기와 등산을 통해서 혈액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그 영양과 산소를 갖다가 몸 구석구석이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왕성한 그 혈액 운동과 그런 그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그 노폐물이 호흡과 땀을 통해서 지금 그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일상생활 피로와 스트레스, 반배의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은 이런 그 쉽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처음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몸이 그런 그 걷기와 등산하는 데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호흡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급격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주변이나 자기 주위에 천천히 걷고 얕은 산을 오른 다음에 좀 그 높은 산을 오르든가 둘레길을 많이 걷는 거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층 그저런 그 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범죄로서 한 73세인데 일상생활에서 젊은 사람 못지않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등산도 지금 똑같이 등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원인을 갖다가 제가 25년 동안 북한산을 다녔는데 주말에 북한산을 다녔는데 코스는 북한산 정문에서 그런 그 대남릉길을 위해서 대동문을 해서 소기천 우이동으로 넘어가지고 우이동에서 다시 그 북한산 둘레길 21기 구간, 그거는 예약 구간입니다. 예약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교연리까지 넘어가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우이령 21 구간은 옆에 석굴암도 있고 오봉산을 끼고 가기 때문에 경치도 수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등산에 대해서 걷기에 대해서 이만큼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몸이 등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은 등산은 몸 관리를 하게 해서 자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항상 정성스럽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산 인구가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그런 무거운 백을 메고 등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건강미인이에요. 비만인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만인 사람은 등산을 할 수 없듯이 등산을 하게 되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아주 수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몸무게 50kg, 60kg 되는 몸무게와 백을 메고 산을 오르락내리락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거를 대여섯 시간 하고 하니 얼마나 건강이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사장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투자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설악산 공룡 농선을 등반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소공원에서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비선대에서 마등령 올라가는 길에서 추락했습니다. 제가 추락을 했는데 첫 번째 엉덩이가 떨어지고 두 번째 허리가 닿고 세 번째 머리가 부딪혔어요. 첫 번째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의식은 있고 조금 움직여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뼈는 부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엉엉 기어서 비선대까지 내려와가지고 패전등 모양 몸도 가늘지 못할 때 조금씩 그 초공원으로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기 그 사업성 공원차가 있어가지고 빈 차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선대에서 마등령 올라가는 길에 떨어졌는데 그게 걷지를 못하겠다. 나중에 뭐 소공원까지 데려달라 그랬는데 뭐 주말이 돼서 그런지 119에 신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소공원까지 와가지고 제가 가까스로 와가지고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의사라고 몸이 뼈가 부러지면 움직이지 못하던데 움직이지 않고 해서 이거는 집에서 치료해도 되겠다 내 판단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약물 치료하고 근육 이완제 이런 약을 먹으면 3개월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덩이가 처음 더 피딱지 가지고 겉에 상처가 나지도 않았는데 허리에 피딱지가 좀 더 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속에서 근육이 파열된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주 찜질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완쾌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런 자만은 없는 것이고 제 명칭이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였듯이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것이고 인생에서 자연에서 갔다가 자연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심사숙고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득호도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항상 심사숙고하고 그런 뭐를 갖다가 그런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런 겸손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의 빛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깨달음의 정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항상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꽃갈모자 자손에서는 계속해서 국민 건강 증진, 자기 몸이 건강해야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또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는 가족의 성원이고 사회의 성원이고 국가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런 상식적인 논리에 수긍하면서 그런 자기 몸을 항상 그런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시치부잡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TV 제자리로 가는 등산의 여행TV 꽃골모자 자설에서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띄는 장면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꾸준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현장에서 묵묵히 뛰겠습니다.